맛있어. 너무 맛있어. 와, 아삭거리는 소리 들려? 와, 진짜 맛있다. 이 김치 어디에서 샀어? 김치 어디서 샀냐면 화 뭐? 무슨 김치라고? 그러니까 어디 김치냐면 바로 뜸들이지 말고 빨리. 도대체 어디 김치야? 화통김치. 화통김치라고. 국내산 재료로 100% 자체 생산하는 화끈하게 통하는 화통김치. 얼른 검색해서 사 먹어. 한글도 남보다 빨리 깨치고 참 똑똑했는데 갈수록 실력이 뒤처지는 것 같아 걱정이에요. 혹시 초등학교 교과서 본 적 있어요? 어려운 어휘가 너무 많아요. 학교에서는 어휘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해줄 시간이 정말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내 아이의 어휘만큼은 내가 책임져야죠. 어휘 공부의 정석. 초등어휘 3천, 초등어휘 5천. 검색창에 초등어휘 3000을 쳐보세요. 눈에 들어가도 상처 위에 발라도 혹은 아이들이 실수로 먹더라도 괜찮아야 한다는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수아비스. 이렇게 좋은 화장품 전 국민과 나누기 위해 수아비스 아이 모델 선발 대회를 개최합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수아비스. 아이를 포함한 가족 모두가 참여 가능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수아비스 화장품을 검색하세요. 아이부터 어른까지 수아비스. 평생을 수아비스와 함께할 모델 바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아이가 될 수 있습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수아비스. 김어준의 뉴스공장. 세월호 인양 현장에서 뼈 조각이 발견이 됐죠. 이 유실 문제 짚어봐야 하겠는데요. 유해 발굴 권위자 박선주 충북대 명예교수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처음에는 미수자 유해로 추정된다고 했다가 이제 뼈 조각으로 정정이 됐는데, 이제 이 사태를 보면 그 유실 가능성이 해수부에서는 거의 없다고 했는데 말이죠. 예. 그런데 유실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글쎄, 그, 배가 넘어갔을 때 그 바닥에 있었던 면이요, 좌현. 네. 그쪽에, 혹시 그쪽에 그, 방지막이 다 설치되어 있었는지, 네. 그걸 저는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방지막이 설치된 걸 봤는데, 예. 뉴스에서. 그 밑에 배, 바닥에 있었던 부분. 예. 근데 만일 그쪽 선실, 네. 그쪽 선실 쪽에 그 미수습자가 남아있었다면은, 그, 들어올리는 과정에서, 또는 이동하는 과정에서, 유실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네요.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쪽에 그 바닥에 닿아 있었기 때문에 망을 설치하기는 어려웠을 것이고, 그죠? 만약에. 예, 그래서 이제 들어올렸을 때, 예. 그리고 이제 그 반잠수 선식으로 거기에 올라갔을 때, 그 계속 물이 빠지면서, 예. 유실됐을 가능성. 근데 그쪽에 사람이, 이제 미수습자가 없었으면 괜찮은데, 그쪽 그렇죠. 사이드에. 만약 있었다면은, 거기에 대한 그 조치를 지금이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지금도 그쪽은 그 망이 없는 걸로 알려졌는데 지금이라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이라도 만약 그쪽에 미수습자가 있든 없든 간에, 네. 유실물을 막으려면은 그쪽도 막아줘야 되죠. 예. 그게 이제 100여 군데가 넘는다고 하는데 그것도 이제 걱정이고 또 한 가지 저희가 궁금한 것은, 이제 그 3년이나 바닷속에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 미수습자는 어떤 상태일 거라고 추정하십니까? 저희가 3일 전에 이제 국회에서 어떻게 수습방안을 논하는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외국에도 이렇게 이제 연구된 예가 별로 많지는 않지만은, 네. 그 연구된 예가 있어요. 물속에 이제 자체가 있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예. 그런데 보니까 대개 이제 1년 정도 넘어가면은, 네. 연조직은 다 없어지고, 물론 네. 이제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옷을 입었다든지, 또 밀실이 이렇게 막혀 있다든지,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연조직은 다 없어지고, 네. 뼈도 이제 다 노출되면서, 관절, 네. 몸에부터 관절들이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아하. 그런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게 36개월 됐는데 36개월 된 당시 외국의 문헌들 보면은 그럴 경우 남아있는 뼈는 이제 몇 개가 이렇게 남아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최악의 경우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더라도 예. 뼈가 온전한 상태로 남아있지 않을까 추정하고 있습니다. 물속에서 이제 물결도 있고 물 흐름도 있으니까 이게 그 관절도 풀어졌을 것이고 뼈가 한 자리 없을 수도 있겠군요. 예, 그러니까 이제 물속에 빠지면 가장 이제 먼저 영향을 미치는 게 이제 물고기라든지, 네, 그렇겠죠. 바닷물 속에서 살고 있는 갑각류라든지, 네네. 피동물 이런 것들이 순차적으로 이제 공격을 하거든요. 네.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파도도 있고 염분도 있고 해류도 흐르고 뭐 이런 종합적인 요인들을 보면 사람 자체가 네. 조직이 연조직이 남아있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 관절도 온전한 상태가 아니라 예, 뼈 흩어져 있을 가능성이. 흩어져 있을 수도 있겠군요. 네, 그것도 이제 예. 해류에서 한 자리가 흩어질 수도 있다.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지금 현재 해수부의 작업 프로세스를 보면 수색을 하기 전에 소독을 한다고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수색 전에 준비 작업으로 뭐 5일, 10일 정도 소요될 거라고 생각된다며 소독을 한다고 하는데 이건 문제가 없습니까?
소독은 이제 꼭 해야 되니까요, 그 안에. 근데 그래서 그 소독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사람들이 들어가서 뭐 밟고 다닌다든지 그러면 안 되고, 네. 바깥에서 안으로 이제 쏴놓든지 그래서 소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그게 현장이기 때문에, 예. 그게 이제 교란이 돼서 사람들에 의해서 흔들리면은 흐트러짐이 아주 심해지겠죠, 예. 그 조심해야 되죠, 그래서. 특히 뭐 소독한다 그러면 물줄기도 아주 센 물줄기일 것 같은데 거기에 뼈 조각이 손상되거나 그러진 않을까요? 부서지지는 않지만은 이제 흩어지는 거죠. 유실될 수도 바닥 있다. 같은 데 닿았을 때. 그래서 그 소독을 할 때 이제 배가 옆으로 넘어졌으니까 네. 그쪽 사이드 넘어진 쪽으로 이제 시신들이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죠. 네. 그러니까 그쪽은 정말 건드리지 않고 예. 나머지 면만 이제 뿌려 된다든지 뭐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물줄기가 많이 강해지면 그 벽을 타고 흘러가서 그 밑에 네. 멀 같은 게 쌓여 있을 때 예. 거기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조심을 해야 될 겁니다, 굉장히. 소독도 조심해야 된다. 근데 그 5일 만에 그 큰 배를 다 소독한다는 게 이게 너무 시간을 짧게 잡은 거 아닌가요? 원래 그 작년에 해수부 계획은 한 달쯤 잡았었어요. 예. 그 소독만. 소독하고 네. 소독하고 안전장치하고 뭐 이런 거 해서 한 달 정도. 예. 근데 이번에 왜 이렇게 빨라졌는지 모르겠네요. 원래 계획은 한 달쯤 돼 있는 걸로 봤는데. 한 달 하던 걸 지금 5일 내에 한다고. 그것도 그렇게 지금 이미 배가 나왔으니까 예, 이렇게 서두를 일이 아닌 것 같은데 말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먼저 저희가 이제 그 안이 어떤 상태인지 그런 소독 같은 거 하기 전에 먼저 선발대가 들어가서 물론 안전장치 해야 되겠지만 들어가서 그 상황을 보고 예. 그다음에 천천히 차근차근히 치밀하게 준비를 해야 될 겁니다. 교수님 생각으로는 애초 계획대로 한 달 이상 잡고 해야 될 일이라고 보시는 거죠? 네, 저도 상황은 그때는 이제 되게 그 격실이 굉장히 많고 크고 네. 그러기 때문에 한 달이라는 시간 내에 차근차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새 자꾸 뉴스에 보니까 뭐 열흘에 한 되는 이렇게 짧게 며칠 안 되는 것들이 나와서 네. 이렇게 서두르나 하는 생각이 좀 있네요. 서두르지 말고 예. 요즘 좋으니까 천천히 유해한테 그 어떤 손상이 가지 않게 그렇게 작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럼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유해 그 발굴 전문가로서 세월호를 이제 세워서 작업을 한다, 뭐 선체를 3등분한다 이런 얘기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조사 차원에서 그러니까 그 사건의 실체를 조사하는데 절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주장은 있는데 이 유해 발굴 차원에서 절단하거나 하는 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 지금 뻘이 저희가 가정하기를 그 배 안에 뻘이 있을 경우, 예. 뻘이 없을 경우, 예. 뻘이 있어도 뻘이 많이 쌓였을 경우, 조금 쌓였을 경우 이제 몇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만약 뻘이 많이 두껍게 있어가지고 그 뻘 안에 유해들이 있다면은 네. 또는 뻘이 얼마 없어. 지금 보니까 유실되는 데서 뻘이 같이 나온다 그러는데 네. 물기를 먹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만약 움직이면은 예. 뻘이 움직이게 되죠. 그 안이. 그렇겠죠. 예. 움직이면은 그 유해들이 같이 이제 흩어진다든지 다른 유해하고 섞인다든지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먼저 수색대 중에 선발대가 들어가서 네. 어린아이 미수 숫자가 있다고 생각되지는 그 위치를 가서 먼저 보고 예. 이렇게 세워도 괜찮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은 세워도 되고 예. 많이 세우면은 그 안에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이렇게 섞인다든지 흩어지겠다 이렇게 생각되지만 그 세워서는 안 되죠. 아하. 그러니까 먼저 조사를 해봐야 돼요. 작업 순서가 틀렸다는 말씀이시군요. 예. 그렇죠, 예. 지금은 이제 일단 세워놓고 그리고 이제 작업을 빨리 하기 위해서 자르고 그리고 소독을 5일 만에 빨리 하고 이런 식의 신속한 일정들인데 그게 아니라 먼저 보고 그리고 유해 위치를 어느 정도 확인하고 세워서는 그 유해가 흩어진다든가 이게 보존이 안 되면 안 되니까 그런 그렇습니다. 그런 준비 작업을 철저히 한 다음에 그리고 오랜 시간을 가지고 소독을 해야 하고 뭐 선체 절단도 사실은 절단하는 부위에 유해가 있다면 그 유해도 같이 절단되는 거니까요 완전히. 그렇죠. 예. 그거는 게다가 흩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아마도 뭘로 절단할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강력한 힘으로 절단할 텐데 그럼 유해도 박살이 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그렇죠. 있어요. 이제 박살이 날 수가 있고 또 이렇게 충격을 받아서 진동에 그것들이 뭐 이렇게 서로 모이기도 하고 하여튼 그 방법은 일단은 먼저 선조사가 이루어져 있는 거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선조사가 먼저. 자, 그러면 오랜 시간 이런 발굴 작업을 해 오셨던 분으로서 물론 이런 똑같은 환경은 아니겠지만은 유해 발굴을 하는 게 얼마나 정교하게 해야 되는지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지 이런 일반론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는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예, 이제 저희가 유해 발굴 같은 거 이제 민간인 희생자들 뭐 60년대 70년대 할 때 마찬가지고 이제 유해 발굴, 감식, 봉안이라는 게 순서가 있죠. 매 순서마다. 근데 매 순서마다 아주 굉장히 정교한 작업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부삽으로 막 베낀다든지, 거기다 어떤 외부적인 물리적인 힘을 가하면은 그 유해가 손상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유해가 나올 수 있다고 추정되는 지역에서부터는 전부 다 수작업입니다. 손으로 하고 전부 다 이렇게 붓으로 털어가면서 유해를. 그래도 유해 손상이 갈 수가 있어요. 흑성 같은 걸로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스친다든지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건 거의 문화재 발굴보다 더 정교하게 해야 할 그런 작업들이죠. 그런데 세월호 같은 경우는 그 유족들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잖아요. 네네.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만일 수습하는 과정에서 유해가 손상을 입는다든지 또 다른 상처죠.
예, 그 유족들에게 또 하나의 상처를 주고 또 엄청난 그 사정이 있을 거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예. 정말 그 문화재 발굴보다 더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데 그 모든 과정이 그 훈련받은 전문가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사람뼈이기 때문에. 어떤 전문가들이 참여해야 됩니까? 교수님 생각하시기에.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그 대학에서 훈련받은 피질인류학이라고 하는 과목에서 사람뼈 대학을 훈련받은 사람들, 예. 또 유해 발굴 현장에서 실제 해본 사람들, 예. 그런 사람들이 이제 들어가서 같이 작업을 해줘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그 현장을 이렇게 통제해주는 그런 역할을. 왜냐하면 이제 그 수색대원이 들어가는데 그 일반인 그 용역회사가 들어간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예. 그분들은 그 뼈에 대한 그 이해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뼈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무심결에 손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훈련받은 전문가 내지 또는 그런 사람들이 같이 들어가서 현장을 이렇게 통제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이게 서두를 일이 아니라는 게 정말 핵심이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현장을 최대한 보존해야 되고 어설프게 뭐 세운다, 절단한다, 뭐 5일 만에 다 끝낸다 이런 얘기는 절대 하면 안 되겠군요. 그렇죠. 저희가 3년을 기다려왔는데 예. 조금만 더 기다려도 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세요. 지금까지 박선주 충북대 명예교수였습니다. 성남 신흥역 롯데시네마타워를 분양합니다. 포스코 ICT의 책임 준공. 롯데시네마 9개관 입점이 확정된 복합 엔터테인먼트 쇼핑몰. 지하철 8호선 신흥역과 지하로 연결된 직통역세권의 황금입지. 지역 내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100% 자주식 확장형 대규모 주차시설. 분양 문의 1800-4603, 1800-4603. 성남 신흥역 롯데시네마타워. 이미지 실컷 한번 써보고 싶다면? 고화질 이미지도 웹 디자인도 파워포인트도 동영상 클립도 모바일에도 블로그에도 가티 이미지 뱅크 국내 이미지도 글로벌 이미지도 마음껏 프리미엄 무제한 정액제 이미지 가티 이미지 뱅크 검색창에 게티 이미지 뱅크를 검색하세요. 가티 이미지 뱅크 트럼프 케어 이게 불발이 됐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스캔들 그리고 지지율 최저치. 예. 미국이 심상치 않습니다. 아산정책연구원 김지윤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이제 트럼프 당선 초기부터 농담처럼 탄핵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해왔는데 네. 심상치 않아요, 그죠? 뭐 좀 안 좋게 돌아가는 건 사실이죠. 근데 뭐 지금 또 탄핵 얘기는 아직 그래도 시기상조고 물론 이제 지지율은 굉장히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만은 지지율이 30%인 적이 있나요? 미국 대통령 취임하고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근데 일단 어저께 나온 갤럽 조사에 의하니까 36% 지금 최저치더라고요. 그 동안에서. 근데 뭐 30%대는 사실은 정권 중반에도 사실 나오기 힘든 정권 수치예요. 말기에 간신히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에 뭐 훨씬 이제 뛰어넘었고 2012년 이제 중간선거 그때 네. 이제 재선할 때도 그때 그래도 40%가 넘었거든요. 대부분은 네. 그 정도 나오는데 36%면 그 역대 정권에서 보기 상당히 힘든 그런 수치죠. 그러니까요. 그걸 근데 정권 초기에 이 초기에. 숫자를 찍고 있으니까요. 예. 말기에도 잘 나오기 힘든 건데, 자, 근데 트럼프 지지율이 30% 이례적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게다가 또 오바마 케어를 네. 박살내겠다는 게 구호였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취임하자마자 딱 가갖고 맨 첫 번째로 했던 행정명령이 오바마 케어 철폐할 테니까 준비하라 이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뭐 상정도 되지 못하고 사실은 이제 그냥 꺼낸 거잖아요. 일단 오바마 얼려다가. 케어가 먼저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니까는 뭐 한마디로 모든 이제 국민들이 다 이제 그 건강보험을 사야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 의무보험, 그렇죠. 의무건강보험처럼 전 국민이 네. 가입하는 네. 오바마 같은 경우, 이렇게 사실 미국에서 진보진영은 이거 엄청나게 원했었죠, 오랫동안. 그렇죠. 네. 뭐 미국의 그 의료보험이 워낙 비싸고 일단 네. 이제 직업을 가지고 일을 가져야지 좀 괜찮은 직장이 있어야지 이렇게 그 직장 그 주인이 그러니까 사장이 이렇게 준다든지 네. 뭐 건강보험 커버를 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됐었어요. 그러니까 뭐 그래서 무슨 냉장 수술하는데 1,000만 원 들어간다는 뭐 이런 얘기. 그게 농담이 아니에요, 진짜로. 네. 저도 예전에 그 한번 놀러 갔다가 네. 그때 이제 졸업하고 그리고서는 한국 잠깐 왔다가 놀러 갔었거든요. 그래서는 스키장을 이제 친구들이랑 갔는데 다리를 다쳤어요. 그때 그래서 의무실에 가갖고 잠깐 의사가 만졌는데 한 300불인가 400불 거면 또 한 4, 50만 원 돈이 나온 거예요. 예. 잠깐. 예. 우리나라로 치면 한 5천 원 정도 나왔을 일인데. 네, 그렇죠. 그래서 뭐 그리고 같이 유학생 부부들 중에서 뭐 이제 아이를 낳을 때 제왕절개 수술한다. 네. 물론 이제 그건 학생 보험으로 커버가 됩니다만은 그냥 돈을 내야 되면은 뭐 몇천만 원 내야 되고 뭐 이랬어요. 몇천만 원이요? 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수치죠. 그래서 이제 그 미국이 의료보험이 그 세계에서 가장 열악한 나라 네. 중에 하나라서 그걸 국민의료보험으로 바꾸려고 우리나라처럼.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물론 완전하진 않지만 오바마가 그걸 일부 이루었죠, 일부. 일부 이뤘죠. 근데 네. 그중에서는 공화당이랑 이제 보수 측에서 굉장히 반대를 했던 부분들이 모든 국민들이 다 이제 돈을 내고 그러니까는 보험을 사야 되는 거죠. 네. 정부의 보험이라든지 이런 거 사야 되고 그리고 다 이제 뭐 사업주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보험을 지급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 맨데토리 커버리지라는 부분인데 그거를 이제 없애겠다고 이번에 네. 들어갔었던 거고 그리고 그러니까 강제로 모든 국민이 사실 우리
우리 의료보험 강제보험이거든요. 그렇죠. 전 국민이 의무 가입하게 되는 네. 거죠. 그것처럼 만들고 싶어서 의무 가입을 만들어놨는데 의무를 없애버리면 국민 의료보험이 더 이상 아닌 거죠. 네. 그렇죠. 그렇게 만들려고 트럼프가 네.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 보조금을 주던 거였었는데 그거를 이제 뭐 세금 뭐 공제 혜택으로 바꾸고 뭐 이런 것들이었어요. 네. 그러니까는 뭐 완전히 다 철폐는 아니고 뭐 오바마 케어에서 뭐 아이들이 26살 될 때까지는 부모님 하에서 받을 수 있고 뭐 이런 거는 이제 그냥 뭐 유지를 하기로 한 게 있었는데 뭐 좀 바꾼 거죠. 약간. 네. 그러니까 전 국민 강제 의무 조항 뭐 이런 걸 없애버렸다. 네. 그래서 근데- 사보험하고 비슷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예. 하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안 됐는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안 된 게 뭐 민주당 의원들 때문에 안 된 게 아니거든요. 사실 지금 공화당이 상원을 다 잡고 있어요. 네. 다수당이잖아요. 다수당이죠. 네. 그런데 이게 상원에서는 뭐 올 때부터 안 될 거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뭐 DOA 해서 Death on Arrival 뭐 오자마자 이건 안 된다. 이미 상원이 한 12명이 이제 공화당에서 안 하겠다. 어라이벌 하는 순간 죽는다는 거죠. 네. 예. 그리고 이제 하원에서는 그래도 통과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한 축에서 반대는 이제 약간 그 중도 보수적인 공화당 의원들, 그러니까 자기 지역구가 약간 경합이 있는 곳 이런 곳에서는 이제 불안한 눈치를 거죠. 보는 거고. 예, 그래서 좀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그러는데 어떡하나. 근데 이제 반대로 아주 극우 성향을 가진 프리덤 커커스라고 있거든요. 예, 예. 근데 여기 의원들은 이게 뭐 하는 거냐, 오바마 케어랑 이게 다를 게 뭐가 있냐, 그 완전히 더 강하게 없애고, 없애야 그렇죠. 된다. 다 없애고선 다시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막 반대를 하고. 그래서 이제 이 둘을 이제 설득을 못한 거죠. 그래서 숫자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아예 상정도 안 하고 그냥 그러니까 간줬죠. 이게 굉장히 심각한 것이 대통령의 첫 일성도 오바마 케어를 없앤다는 거였고 네. 그리고 공화당이 하원을 이미 장악하고 있는 다수당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공화당이 대통령이 탄생하고 첫 번째로 낸 법안인데 네. 이게 공화당에 의해서 거부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 발발이 안 먹힌다는 거죠. 안 지금. 먹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너무 급하게 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그러니까 오바마 케어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새로 법안을 만드는 걸 훨씬 더 시간이 걸리지만 7월에 법안을 마련을 해갖고 계속 뭐 협상을 하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하원을 통과한 게 11월이었어요, 2009년. 네, 5개월 걸려서. 예, 그리고서는 이제 12월에 상원 통과해서 이렇게 마련이 된 거였거든요. 네. 근데 그때도 그러니까 하원에서 민주당이 243명인가 이제 가지고 있었는데 435명 중에서 한 5표밖에 차이가 안 났어요. 통과됐어요. 간신히 통과됐다. 예, 굉장히 설득 과정도 많았고 여러 가지로 이게 미국 왜 전통적으로 문제냐고. 사보험 시장이 막강하니까요. 막강하죠. 예, 네. 사보험 회사들이 노비를 엄청나게 했었죠 그때. 로비를 엄청나게 한 데다가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있었던 게 그 이제 오바마 케어 안에 예를 들면 낙태 수술을 한다든지 뭐 네. 이런 거를 이렇게 도와주는 플랜드 패런트후드라고 있어요. 그런 이제 네. 기관에 돈을 좀 주고 서브시디, 그러니까 정부 보조금을 주는 게 있는데 그거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이 민주당 내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 뭐 설득하고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지금 이거는 뭐 법안 준비한다고 딱 내놓고서는 한 20일도 안 됐을 거예요. 트럼프는 원래 밀어붙이니까요. 그렇죠. 네. 밀어붙이다가 이제 된통 당해서 또다시 지지율 떨어졌고 그러자 공화당 내에서 이러다가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같이 죽는다고 탄핵하자 이런 얘기 안 나와요? 그게 이제 뭐 뒷얘기는 좀 있어요. 뭔가 하나 터졌으면 차라리 뭐 이런 거 바라니까. 공화당 내에서. 예, 그냥 뭐 이런 와중에는 뭐 하나 큰 게 러시아에서 터지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바람을 가진 사람들도 있다고. 공화당 내에.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게 탄핵이 되려면은 두 가지가 요건이 성립이 돼야 돼요. 이 사람은 탄핵 안 시키면 내가 죽는다. 그렇죠. 예, 그래서 국회의원 당사자들. 예, 자기 의석이 날아갈 판이다 이렇게 됐고 하나는 아주 훌륭한 대체제가 있어야 되는데 네. 이 대체제는 마련이 돼 있거든요. 지금 마이크 펜스는 뭐 굉장히 지금 부통령 인기가 많기 때문에 예, 부통령도 사실은 일반적인 기준에서 보자면 말이 잘 안 통한다, 뭐랄까요, 좀. 아우, 깝깝하죠. 한참 보수적인데 트럼프하고 굉장히 비교하니까 훌륭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아니 그냥 정통적인 그냥 보수가 딱 된 거죠. 그러니까요. 예. 훌륭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공화당 내에서도 그런 분위기가 있고, 근데 지금 말하는 러시아 스캔들이 점점 네. 커지고 있잖아요. 뭐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이거. 트럼프가 탄핵되길 바라는. 아이고. 탄핵에 한번 맛을 들여서 자꾸 다른 나라로 살겠으면 좋겠는 바람이 드러나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농담처럼 시작했는데 그런 뉴스 계속 나오니까요. 지금 계속 끝까지 갈 것 같아요. 이 제임스 코미 FBI 국장 같은 경우는 우리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뭐 나는 조직에 충성한 사람이다. 윤석열 검사가 그런 얘기 했었는데 네. 약간 그런 스타일이고 네. 이 사람이 2013년에 지금 임명이 됐거든요. 네. 임기가 10년이에요. 트럼프보다 오래 가요. 네. 그러니까 4년 임기만 이제 채웠다라고 봤어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니,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고 FBI 국장이 그래요. 예, 스타일이. FBI 국장이 그때 이메일 이제 재수사한다고 바로 네. 일주일인가 열흘 전에 이제 대선 전에 힐러리 이메일 조사해서 힐러리한테 큰 타격을 줬던 예, 사람인데. 그래서 민주당이 공적이었는데 지금 갑자기 조력자가 돼서 약간 공화당이 공적이 됐어요, 지금은? 예, 애매한 공화당이 공적인지 아니면은 뭐 협조잔디건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근데 그 FBI 국장이 트럼프가 러시아하고 연계된 의혹이 있는 것처럼 얘기했잖아요. 그 뉘앙스가. 그렇죠. 러시아가 이제 해킹을 했고 이게 그 선거에 영향을 미쳤고 개입을 했다. 그래서 네. 끝까지 밝혀내겠다라고 얘기를 한 상태죠. 상원 정황 주변에. 이상이 있다고 하는 멘트 나왔잖아요. 그 수사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죠. 근데 FBI에서 보통은 이제 수사를 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잘 얘기 안 해요. 근데 제 말은 누가 말했더라? 정황 이상이 있다. 네. 좀 구체적인 게 있다라고 구체적인 신빙성 있는 증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있다고 했죠. 근데 거기 같이 나왔던 마이클 로저스 그 사람이. NSA 네. 국장이 이제 그렇게 네. 얘기를 했고 근데
FBI 말고 NSA 국장. 예. 우리를 치면 국정원 정도 될까요? 네. 그러니까 NSA 같은 경우는 주로 해외 기관들을 대상으로 해서 정보를 수집을 해요. 그래서 예. 감청, 도청 뭐 여러 가지 또 이제 전자 뭐 인터넷 국정원 해외 파트 정도 될까요? 그렇죠. 해외 네. 파트죠. 아주 막대하고 제가 알기로는 규모는 제일 커요. 예. 규모는 제일 크고 그 왜 우리 잘 알고 있는 스노든 그 네네네. 일들 거기에 많이 나오죠. 그래서 예. 아마 러시아를 위해 도감청을 하다가 걸린 게 아닌가. 사실은 이제 그런 식으로 추측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FBI가 나와서 조사 중이라 국내 일이니까. 예. 근데 조사 그걸 이제 중이라고 NSA가 수집한 정보를 FBI한테 전달을 해줬고 전달했는데, 그래서 부은 거죠. 그렇죠. 근데 그 NSA에서는 정황 이상이 있다. 예. 네. 뭐 있는 거죠. 있는 거죠. 예. 예.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구체적인 게 터지면 네. 이거는 미국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습니까? 어렵죠. 근데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아 중요한 거는 트럼프가 이걸 인지를 하고 있었고 알고 있었음에도 묵인을 했고 뭐 이런 게 이제 그런 좀 거가 밝혀져요. 잡아내는 게 제일 어려운 거죠. 그게 이제 어렵죠. 다 네. 부인하면 그만이니까. 또 하나의 폭탄이 최순실과 오버랩 때는 가족이 갑자기 너무 많이 등장할 네. 뿐만 아니라 너무 실권을 쥐고 아무런 직책 없이 이방카는 이번에 방 얻었다 그러던데요. 백악관에 하나. 근데 직책은 없잖아요. 직책은 없죠. 직책은 딸이잖아요, 딸. 그냥 딸. 그게 직책인 거죠. 그러니까 네. 딸인데 공식적인 직책이 없는데 공식적으로 방을 줬다. 네. 이래서 문제가 되는 거니까. 네, 그리고 여러 가지 무슨 경제인 협회 뭐 이런 거 막 따라다니면서 이제 자기가 주관도 하고 참석도 하고 그러니까 실질적인 권력이다 뭐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죠. 미국 그 공직사회에서는 오래전부터 이익 충돌 회피 의무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쉽게 얘기하면 제가 제 방송에서 제 물건을 팔면 안 되는 거거든요.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죠. 아주 쉽게는. 근데 이제 공직사회는 더 한 거죠. 자기가 그렇죠.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자기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요. 쉽게 네. 얘기하면 대통령 권한이 너무 막강하니까 그런 냄새가 점점점 나지 않습니까? 많이 나죠. 그리고 많이 나죠. 예, 트럼프 아들들이 지금 이제 트럼프 사업 그거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는 보통 이제 백지 신탁을 해요. 그런 네. 경우에는 이제 자기가 재산을. 예, 부시 같은 경우도 어마어마한 부자잖아요. 사실은 네. 근데 다 백지 신탁을 하는데 이 경우는 그렇게 안 했어요. 자기 그냥 거기 손 떼고 아들들이 알아서 할 거야. 뭐 약간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저거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 근데 그러니까요. 예, 근데 의외로 미국에서 이렇게 많이 문제를 아직 안 삼고 있더라고요. 쌓아놓고는 거 아닐까요? 예, 쌓아놓고는 있을 거예요. 민주당에서 수집은 여러모로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네. 아직은 이제 터뜨릴 만한 시기는 아닌 건지. 벌써 뭐 특보 같은 사람들이 딸 물건 사라고 kell리안 백악관에서 코네이. 네, 백악관에서 인터뷰를 공식적으로 해버리고 이런 거는 큰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영상을 이렇게 보시면 알겠는데 그냥 모르고 한 거예요. 개념 없이.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될 거란 생각조차는 안 하는 그렇죠. 집단인 거예요. 네. 아니 뭐 딸이 비즈니스 하는데 나는 대통령의 딸이 비즈니스 하는데 내가 대통령의 특보로서 그 물건 좋다고 백악관에서 인터뷰하는 게 뭐가 문제? 이 정도 인식이 약간 농담처럼 그때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식이 없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트럼프가 자기 빌딩에 가서도 저기 미팅하지 않았나요? 자기 빌딩에서도 미팅을 하고 자꾸 이제 누구를 그 마랄라고라고 그 네. 플로리다 있는 자기 리조트에 부르잖아요. 뭐 아베도 데리고 가고 뭐 근데 자기 거야 자기 거. 자기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정부 돈을 안 썼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이러긴 하는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게 일종의 프로모션이에요 그것도. 아니 뭐. 일종이 아니라 명백한 프로모션이죠. 그래 명백한 그렇죠. 국빈을 불러가지고 자기 회사가 운영하는 리조트에 가가지고 네. 멀쩡한 대통령 별장도 있지 않습니까? 네, 캠 데이비스도 있고 뭐 보통 아는데. 그런 데 가는데 네. 자기 마음이 호텔에 편한가 가는 봐요 거기가 그냥 키우면서. 자기 호텔에 가는 거 이게 장사거든요 장사. 그렇죠. 예. 그런 장사를 대놓고 하고 있고 이게 충분히 쌓이면 이제 터지는 거죠. 뭐 그렇게 가랑비에 이제 뭐 젓듯이 정말 네. 젓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몇 년 내에 탄핵된다고 보십니까? 그게 쉽지가 않아요 탄핵이 그러니까 그렇게. 미국 탄핵의 제도를 잠깐 설명하고 또 마무리하죠. 일단 하원에서 반 이상인의 탄핵 소추를 해요. 그리고 일단 근데 상원에 공화당이 지금 장악하고 있어요. 공화당이 장악을 하고 있죠. 그걸 네. 통과하기 어렵고. 그걸 어렵죠. 일단 이제 뭐 내년에 중간 선거가 있으니까 뭐. 근데 우리나라 생각해 보세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그 전에 분명히 다수당이 새누리당이었어요. 근데 통과됐잖아요. 뭐 자기들이 살려니까 통과시킨 거죠. 그러니까 네. 말씀하셨듯이 공화당이 다수당인데 공화당의 개별 의원들이 트럼프를 따라가다는 자기가 다음 선거에서 낙선하겠다. 그렇죠. 네. 이런 조건이 하나 있고. 그리고서 이제 상원으로 넘어가면은 죄송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목심 자금하겠네. 상원으로 넘어가게 되면 3분의 2 이상의 상원 의원들이 네. 찬성을 해줘야 돼요. 거기서 끝나죠, 근데. 거기서 끝나죠. 미국은 헌법재판소 연방대법원 안 그런 거. 가요. 그러니까 상원의 의원들이 일종의 재판관 같은 역할을 해요. 네. 그리고 그거를 이제 연방재판소, 그러니까 연방대법원의 대법원장이 주관을 하면서 네. 거기서 3분의 2가 넘으면 끝났는데 아직은 미국 역사상 탄핵된 대통령은 없어요. 미국에서는 탄핵될 것 같으면 관뒀죠. 관뒀죠. 통과가 안 되든지 예. 상원에서. 그럼 이제 정치인으로서 마지막 자존심 같은 건데 트럼프는 그건 없잖아요. 뭐 끝까지 갈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도. 농담처럼 얘기하는 게 정말 그런 질문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그런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어서 저희가 한번 짚어봤고 이런 지출이라면 우리 다음 정부가 트럼프를 상대할 때도 이런 고려해서 상대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움직이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트럼프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예. 보고. 뭐 지금 뭐 대북 정책도 나온 게 없고 뭐 예. 틸러슨 와서 이야기를 했다는데 옛날 아무 어바마 얘기도 하는 게 정책이랑 없어요. 하나도 다른 게 없어요, 사실은. 네. 그래서 아무 얘기도 안 하고 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밥도 안 먹고. 그거 하나만 해볼게요. 밥도 안 먹었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전문가 보기에. 그냥 별로 의미 없다 뭐 이런 거죠.
임명제다가 뭐 2달 후면은 뭐 관리실 거고 아마도 그러니까 뭐 의미 없다. 굳이 피곤한데 그냥 뭐. 피곤해. 진짜 밥까지 뭘 먹냐?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듯이 그 사람들도 이렇게 외국 사절단이라든지 이렇게 만나고 밥 먹는 게 참 힘들거든 피곤하고. 네. 예, 그냥 그냥 간 거죠. 굳이 뭐. 예. 예. 우리 외국에서 10번 이상 요청했다고 그러는데. 그 소리가 들으셨단 말이에요. 예. 네. 비밀이 아닙니다. 비밀이 10번, 아니에요. 공식적으로 10번, 비공식적으로 5번 정도 요청했는데. 예. 거절당했다고. 예, 그리고선 딴 얘기하고 막. 예. 예. 치욕적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산정책연구원의 김지윤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불친절한 AS.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뉴스 공장이 들리는 겁니다. 깜짝 놀랐는데 어떤 아저씨가 핸드폰으로 듣고 있었어요. 네. 뭐 너무 흔한 일이죠, 이제는. 네. 네, 그리고 토요일 TBS 중계차에 붙은 공장장 사진을 본 5살짜리 저희 아들이 예수냐고 물어보더군요. 바야바라고 알려주세요. 바야바라고. 자, 그 다음에 인천 24번 버스기사님. 주파수 센스가 베테랑입니다. 뉴스 공장 시그널을 크게 틀어줘서 깜짝 놀라면서 기분 좋게 출근합니다. 그리고 노회찬 의원에 대한 문자가 아직도 오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가 새로운 코너 시작했는데 아주 피드백이 많아요. 아주. 노회찬 의원의 찬사와 문자가 계속이네요. 노회찬의 인정사정 볼 것 없다. 어제 잠깐 나왔던 노회찬의 노머시, 노회찬의 노인과 정치. 노회찬의 내일은 없다도 있습니다. 오늘 죽는다. 다 얘기하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홈런을 치셨어요? 네. 과학하고 앉아있네. 원정호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이제 납작한 지구설. 네. 납작한 지구설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그랬죠? 그랬다고 들었습니다. 굉장히 뜨거웠어요. 네. 자, 그 이후에 혹시 연속입니까? 아니면 이 시리즈로 나가는 겁니까? 예, 오늘 그래서 반응이 많았다고 해서 친절한 AS를 좀 해드리려고요. 그래요? 네. 네. 일단 반응이 많았다는 것 중에 플레더스 이론을 옹호하거나 네. 그런 분들이 꽤 많았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아니, 국내에도 네. 진지하게 이 플레더스, 그러니까 평면 지구설에 대해 옹호론자가 있나 봐요. 그러니까요. 네, 저는 그걸 일부러 더 웃기라고 진지한 척 말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케이스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 옹호론자가 있다고 합니다. 네, 생각보다 너무 많았다고 해서 네. 한번 다시 얘기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행기만 타도 이게 멀리 보면 구름 없는 날은 보이죠? 휘어져 보이거든요, 둥글게. 네, 그치. 비행기를 뭐 안 타시는 분도 있을 수 그럴 수도 있긴 있으니까. 합니다만은. 일단 한 가지 뉴스를 말씀드리면요. 네. 우리 온일 박사님 있지 않습니까? 특히 널 교육하고 박사. 네. 이분이 자기는 농담한 거라고 말을 뒤집으셨어요. 방송 나와서. 주변에서 격렬한 반응이 있었구나. 본인은 물론 그런 분위기가 아니고, 농담한 건데 이 바보 같은, 뭐 이러면서. 처음에 굉장히 진지하게 했다면서요, 얘기를. 예, 그런 것 같았는데, 네. 방송에 나서 뒤집었습니다. 다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짧은 시간 내에 격렬한 반응이 있었나 보다. 얼마나 많은 욕을 아니면 누가 먹었습니까? 강제로 비행기 태워가지고 보여줬거나, 이 정도 되면 개인 비행기가 있을 수 있으니까 다시 타고 왔다거나. 아니네? 그러면서. 그래서 이 플레더스 쪽에서는 좋다 말았죠. 여기 홈페이지에 막 크게 실렸었거든요. 업계에서 네. 드디어 샤키론이 샤크가 우리 편이 됐다 하다가 네. 좋다 많은 상황이 됐고요. 네. 이런 반전이 일주일을 새에 있었고, 그리고 옛날에 오바마 미국 전 대통령이 네. 이 평면 지구론 주장하는 사람들하고는 뭐 이야기 또 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 적이 있어요. 그 부분을 좀 준비하셨다고 해서. 그래요? 우리 컷으로? 네. 제작진이 이렇게 부지런하지가 않은데. But I don't have much patience for anyone who denies that this challenge is real. We don't have time for a meeting of the Flat Earth Society. 플레더스 소사이어티. 예. 왜 구체적으로 플레더스 소사이티를 꼭 집어가지고 오바마 대통령이 연설에서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맥락이 있습니다. 앞뒤의 맥락이 뭐죠? 네, 이게 보면은 플레더스 소사이티 사람들 오히려 이거 봐라 오바마가 언급할 정도로 우리가 영향력이 있다 하고 이러는데 네. 이 앞에 얘기가 뭐냐면요. 기후 변화를 의심하는 사람들을 자기는 얘기할 시간이 없다고 한 다음에 기후 변화를 의심하는 사람들을 평면 지구론자에 빗댄 거예요. 그렇구나. 네. 기후변화라고 하는 명백한 네. 지금 지구의 위기, 그렇죠.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안을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은 지구가 평평한 거를 믿는 것처럼 과학적인 지식이 모자란 사람들이다. 이런 네. 네. 근데 그거를 이 플래너스 그 평면 지구설을 주장하는 분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반박을 할 정도로 우리가 강력하다. 그것도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이런 말 오바마가. 그러니까 이런 바보들 이런 얘기인데. 그걸 못 알아듣는 거죠. 우리는 안타깝네요. 이걸 못 알아듣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 관련해서 좀 이제 말씀을 제가 과학적 사고에 대해서 약간 드릴게요. 네. 관련해서 우리 모든 게 다 상대적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네. 이제
다른 것이 있을 뿐 틀린 것은 없다. 요즘 그 트럼프 캠프, 아니, 그 참모진들이 그런 네. 얘기죠, 항상. 네, 얼터너티브 팩트리 뭐 그런 네. 얘기들. 근데 틀린 것도 있거든요. 있죠. 예. 명백하게 옳고 틀린 것도 있습니다. 그걸 이제 최대한 명백하게 밝혀내는 게 과학의 역할이잖아요. 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가 이제 된장과 대변을 앞에 두고 있다고 가정하죠. 똥이란 말 쓰면 안 되죠. 된장과 대변. 똥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지 하면서 똥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된장과 대변을 앞에 두고 있는데 네. 이게 꼭 실제로 내가 맛을 봐야만 어느 게 된장이고 어느 게 대변인지 아는 건 아니거든요. 아니, 근데 이제 감기로 코가 막혔다든가, 시력이 안 좋다든가. 그래도 그럴 수 이렇게 있죠. 뭐 이렇게 눌러보고 좀 이렇게 다른 간접적인 방식으로 뭐 여러 오감을 이용하거나. 예, 네. 확인할 수 있으니까 확인할 수 있는 얼마든지. 방법이 있죠. 예. 옆에 믿을 만한 사람한테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데 여기서 일부 소수 사람들이 이 대변을 된장이라고 뭐 강변한다고 해서 시력이 아주 안 좋고, 코도 막혔고, 네. 그런 소수의 사람들이 하필 그렇게 주장할 수 있다. 그런데 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그걸 인정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뭐 소수자의 의견이다 하고 받아들이는 건 어불성설인 거죠. 똥은 똥이니까. 그렇잖아요. 소수자가 주장한다고 다 존중해야 되는 건 아니다. 네, 팩트란 건 존재하니까요. 네, 이런 경우 이제 그러니까 납작지구 설 네. 이런 거는 소수자의 의견으로 존중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죠. 아니다. 아닌 거죠. 예, 이건 너무 명백한 거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똥이라고 계속 알려줘야 되는데 의무감을 느끼시는구나. 네. 예. 그리고 제가 인류애죠, 인류애. 인류애입니다, 물론. 네. 음모론적인 사고에 대해서 한마디를 드릴게요. 네. 제가 원래 음모론 전문가였잖아요. 아는 사람 다 압니다. 과학하기 전에는. 네. 네. 음모론의 외계인은 존재하는가. 네. 예, 뭐 그런 류의 얘기들. 예. 근데 제가 이제 질문을 여러분 청취자분들에게 한번 던져볼게요. 미국은 정말로 존재하는가? 네. 네, 존재한다고 다 생각하잖아요. 존재하죠. 예. 네. 근데 이렇게 한번 여쭤보면요.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 이제 미국에 안 가보신 분도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많이 있겠죠. 그럼 아닌 분들은 자기가 미국에 안 가봤는데 네. 미국이 존재한다고 어떻게 확신해요? 뭐 TV로도 보고 다른 사람 의견도 듣고. 바로 그겁니다. 네. 근데 미국이라고 우리가 보는 영상은 다 조작일 수도 있고요. 갔다 온 사람 얘기도 듣고. 미국인이라고 만나는 사람 다 거짓말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네. 갔다 온 사람들도 다 거짓말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심지어 제가 미국에 갔다 한들 우리가 간 곳이 미국으로 가장한 다른 지역일 수도 있잖아요. 이게 왜 이러냐면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이 존재한다고 믿게 하는 것이 자신들의 권력 유지에 유리한 어떤 숨은 세력의 조작일 수 있다. 소위 이제 음모론이 탄생에 관한 과정을 지금 얘기하는 네네.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다 음모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네. 이거하고 생각해보시면 지구 평면하고 똑같아요. 굉장히 많은 너를 속고 있는 거야. 네. 미국은 가상일 뿐이야. 그렇죠. 지구는 평평할 미국 뿐이야. 가본 적 있어? 없잖아. 그리고 어떻게 알아? 갔다 온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줄 어떻게 알아? 다 주워 들은 얘기고 네. 네가 본 영상은 다 조작이고 네. 그렇게 얘기하면 프리메이슨이 다 조작한 네. 거야. 뭐 이런 거죠. 그럼 그런가? 하게 된다고요, 순간적으로. 네. 여기에 넘어가면 음모론자가 되고 네. 여기에 넘어가면 지구 평면론자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다시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럼요. 네, 자기가 직접 가보거나 확인하거나 네. 명백하게 반박 불가능한 증거를 찾아내거나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신용해야 되는 거죠. 이 합리적 의심과 음모의 경계는 거기서 구분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자신이 그걸 입증하기 위해서 동원 가능한 물리적인 과학적인 방법을 다 써봤느냐. 네. 근데 여기서 거꾸로 합리적 의심을 음모로 몰아가기도 하죠. 그렇죠.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사실은. 네. 예. 그러니까 이 경계들이 있는데 그 경계를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어쨌든 지구가 둥글다는 것에는 굉장히 많은 증거가 있는데 지난번에 몇 개 얘기를 드렸지만 아주 현대적인 증거로는 이제 인공위성 있잖아요. 네. GPS 내비게이션 우리 맨날 쓰고 있거든요. 예. 인공위성이라는 것이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지구를 돌 수 있는 것이지 네. 지구가 평평하다면 떠 있을 수조차 인공위성 없고요. 자체가 없다고 생각할 수 없는 거죠. 그분들에게는 무슨 소리냐? 거기 가만 떠 있는 뿐이다. 풍선 몰라? 가만히 띄워놓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자, 이게 아까 미국 의심하는 거랑 똑같은 식의 예. 방식의 모든 걸 뭐든지 의심하는- 반박 가능합니다. 네. 사실은. 예. 그리고 저 북반구 남반구에서 별이 다르게 보이잖아요. 네. 그건 각도가 다르기 때문인데 네. 평평하면은 그렇게 다르게 보일 수가 없죠. 무슨 소리야? 그 위에 별하고 이 위에 별이 각각 다른 별들이야 이럴 수도 다른 걸 붙여놓은 거죠. 은박지로. 예, 게벨스, 독일의 나치 네네. 선대상 게벨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아무 말이나 한 문장만 주면 그 사람을 감옥에 보낼 수 있다고. 그렇죠. 이게 대표적인 게 아버지를 사랑한다. 네네. 그거 그랬는데, 뭐? 아버지만 사랑해? 그래? 그럼 국가를 사랑 안 한단 말이네? 반역자네? 네. 보내버려.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만들 수 있죠. 얼마든지 말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음모론자로 뒤집어 씌울 수도 있고, 사실인 걸 음모론으로 뒤집어 쓸 수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하죠. 근데 플랫어스는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네. 일단 정리를 좀 해드리면 동그래요. 똥이에요, 똥. 네. 동글동글합니다. 저는 샤킬 오닐이 그랬다고 하길래 아니 공을 갖고 노는 종목이 있으면서 그것도 제일 큰 공을 가지고 노는 사람들이 네. 이 둥근 걸 부인하나 그랬는데 네. 농담이라고 했는데 빠져나왔군요. 그래서 평면 지구 이론에 대치되는 구형 지구 이론이 아니고 그냥 지구는 이론이 가설이 아니고요. 네. 동글동글해요. 예, 지구는 그냥 둥근 것입니다. 동글동글합니다. 예, 올터너티브 팩트 아니고요. 네. 이거를 전제로 받아들이고 이런 기초적인 것들은 그 위에서 새로운 것을 찾아가는 게 과학이 가는 국내에 길이거든요. 이 플랫어스 신문문자가 몇 분이나 계실까요? 잘 모르겠지만 반응이 굉장히 많이 왔다고 해서 적어도 뭐 수백 명 이상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니, 외계인이 꼭
우리 지구인들 사이에 지금 함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으니까요. 차라리 그게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그런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플레이어스는 말이죠. 어떤 방식으로 검증을 해도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벌써 대략 한 600-700년 전에 끝난 논쟁이에요. 예, 매일같이 그리고 끝난 논쟁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직도 혹시 플레이어스를 믿고 계시는 분들이 국내에 계시다면, 네. 이거는 아닙니다. 소수자 인권하고 상관없는 거고요. 상관없습니다. 네, 전혀 상관없는 거고, 소수자 의견도 존중해야 된다는 것도 전혀 상관없는 거고. 전혀 그건 인권에 관한 거고요. 이거는 진흙에 관한 거에 가까운 거예요. 거의. 자, 플레이어스 저희가 반응이 꽤 있고, 인터넷에도 좀 있더라고요. 네네. 네, 빠져나오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번에는 과학 인류의 과학을 시전하신 원정우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김호준이었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